안녕하세요. 메가존에서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임용남 부장입니다. 메가존은 아카마이의 플래티넘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아카마이의 한국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기술 이전을 하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도입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클라우드 보안의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보안 현황부터 가치, 아키텍처, 그리고 최신 아카마이의 그 보안 제품, 그리고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또 세미나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많이 쓰게 되는 그 A5 프로텍션 기능, 그리고 최근에 아카마이가 새롭게 내놓은 이제 봇 매니저, 봇을 관리하는 툴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현황이 일단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다양한 공격들이 좀 가장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뭐 DNS라든지 게임사의 디도스라든지 부스터, 뭐 스트레스 테스트 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는 209기가 정도 이렇게 대용량의 공격들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극 규모는 계속 지금 2016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최근 2016년에는 620기가 정도의 데이터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UDP는 대역폭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대용량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효과적인 공격이라면 이제 심플러딩 같은 커넥션을 엄청나게 날려서 세션을 고갈시키는 그런 공격 방법이거든요. 그런 공격에서부터 이제 DNS, 도메인을 변조하는 거, 도메인을 해킹해서 도메인 서버를 아예 무력화시켜서 아예 사이트를 접속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도메인으로 돌려버린다거나, 이런 공격들이 좀 많이, 다양한 공격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데이터 도난 목적의 공격이에요. 데이터 도난 목적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75% 정도가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요.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침해 사례 54%가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이에요. 웹 쪽 어플리케이션 공격. 그러니까 디도스나 대역폭을 서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 말고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탈취의 목적의 공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데이터 침해를 실제로 당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인젝션 공격, SQL이죠, SQL. 그러니까 쉽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엑셀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뭐 암호화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DB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탈취해서 고객의 뭐 뉴스 같은 것들 들으면 뭐 500만 명, 뭐 1000만 명 데이터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젝션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한국의 디도스 공격 이력이에요. 2008년도, 2009년도, 특히 2014년도에 아까 제가 도표 보여드린 것처럼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2015년도에 DD4BC의 그 공격을 주로 하는 그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롯데 면세점 쪽에 공격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DNS가 탈취돼서 다른 사이트로 보여지는 그런 공격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업이 노출시키진 않으세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막는 기업도 있지만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가 지금 보안을 저희가 통해서 하는 고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막아드리는 고객은 원활히 막아드리기 때문에 공격은 들어오지만 이슈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품을 걸어보면 보여지거든요. 어떤 시점에 어떤 요청으로 사이트에 들어오는지, 공격을 하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특히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이 연간 약 17억
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대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웹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탈취 같은 이제 공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3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여기 뭐 기술이라든지 IT 자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카마이 말고도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매출, 특히 뭐 서비스, 인프라.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커머스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는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매출이 이제 증대돼야겠죠. 성능이 좋아지면서 클라우드 보안을 통해서 성능의 이슈들을 해결하고 직원의 생산성도 증대가 되겠죠. 김현철 상무님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이에요. 클라우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질의하면 일반 사용자는 직접 어플리케이션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아카마이 클라우드, CDN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도메인을 요청하게 되면 먼저 C네임을 하게 돼요. 아카마이의 C네임이고요. 아카마이의 DNS 리졸빙에 의해서 사용자에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도록 할당을 하게 돼요. 리졸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당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엣지에 도달을 하게 되고 엣지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저희는 오리진이라고 하거든요. 오리진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많은 엣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26만 대 정도. 제가 통계로 받은 바로는 23만 대였는데 그새 또 26만 대로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엣지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와프룰 지금 저희 아카마이 보안은 이 사용자 근처에 있는 엣지에 배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이 오리진에 도달하기 전에 맞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대응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 위협 공격의 대상을 보시면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DNS,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아까 데이터 탈취 같은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오리진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카마이를 쓰시는데 저희 아카마이 뒤에 있는 서버를 직접 공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공격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가용한 공격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IDC 보통 데이터 센터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AWS 클라우드 같은 데도 똑같이 IDC에 들어 있거든요. 그 IDC의 대역 그 방어 가능한 대역 폭은 10기가에서 20기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이제 그게 이제 ISP에 물려 있겠죠. LG, KT, U+ 같은 데 물려 있는데 그 물려 있는 그 ISP 업체도 50기가에서 10기가 정도밖에 방어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키사, 인터넷 그 대피소라고 하죠. 인터넷 대피소에 연결하면 조금 더 큰 대역폭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20기가에서 40기가 정도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베이스고요. 사용자에 가장 가까운 엣지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40테라 이상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이 점점 더 다양하고 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응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클라우드 보안을 통한 플랫폼을 통한 보안은 저희 아카마이 엣지를 통해서 큰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클라우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격이 디도스가 계속 들어오거나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실제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이 들어오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많은 공격들을 실시간으로 막으면서 정상적인 사용자는 매출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희 클라우드 보안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없게 하고 데이터 도난을 막고 그다음에 웹사이트 변조. 예, 요거 웹사이트 변조는 이제 내세우기용으로 많이 그러니까 해커들이 게임처럼 나 여기 해킹했어. 그래서 이제 사이트 이미지 올려놓고 캡처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조 사이트가 요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랜섬웨어 같이 악성으로 아예 무력화시킨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 변조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 그렇게 좀 해커들끼리 서로 그런 경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쪽을 이제 오리진 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요청, 네, 도메인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그 도메인이 처음이 요청이 되면 HTTP로 웹사이트를 호출을 하는데 아카마이는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 빼고는 다 드롭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UDP는 되게 데이터 양이 크고 심플러딩 공격 같은 경우는 세션을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공격들을 아카마이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발 해킹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에서 뭐 일본 공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뭉쳐서 하거든요. 아주 그룹별로. 그런 것들 지역적으로 다 저희가 엣지단에서 다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안에서 와프하고 디도스를 한꺼번에 막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첫 번째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캐싱,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CDN으로도 캐싱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리진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캐싱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서버에 공격을 해도 무력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한 콘텐츠는 저희 아카마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아카마이도 넷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고요. AWS 같은 S3 같은 스토리지 많이 쓰시죠. 그 스토리지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데이터를 두면 기본적인 캐싱에 대한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제품이 보안 제품이 아카마이 CDN 위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카마이를 기본적으로 쓰실 때 방어되는 부분을 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카마이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심플러딩이라든지 UDP 그리고 80443 포트 외에는 다 드롭을 시키기 때문에 아카마이 제품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아까 캐싱을 통해서도 보안이 되지만 아카마이 제품 자체 그냥 CDN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보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NS 프로텍션, 아카마이는 DNS에 관련해서 패스트 DNS라는 제품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애니캐스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CDN, 멀티 CDN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질의에 대해서 100%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S 해킹이 상당히 많다고 했지만 DNS 서버를 클라우드에 있는 DNS를 사용하시게 되면 빠른 질의와 그다음에 도메인 해킹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보안에 대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카마이 이제 보안 제품이 이제 디도스, 와프, IP 레퓨테이션, 본 매니저 같은 이런 제품들, 아카마이 제품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웹사이트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아카마이가 보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클라우드 보안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한 지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을 시켜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WAP라는 제품은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컨셉을 좀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도 클라우드 보안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WAP라는 제품을 내놨고요. 그 안에는 자동적으로 룰이 업데이트되는 와프하고 그다음에 5초 이내 디텍트하는 레이트 컨트롤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IP나 GEO 블랙리스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딜리버리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가속이 되는 딜리버리입니다. 아카마이는 딜리버리 제품과 가속 제품을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속 제품이 좀 추가가 돼서 보안 제품을 쓰면서 자동적으로 가속 제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셨고요. WAP가 얼마나 쉬운지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단계는 세 단계인데요. 처음에 설정을 할 때 호스트 네임, 도메인 네임하고 접속돼야 되는 오리진 서버를 설정을 하고요. 처음에는 어떤 그 공격들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얼럿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럿과 차단을 디텍터와 차단을 할 수 있게 지금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배포가 됩니다. 원래 이 단계는 저희가 보안 제품, KSD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어떤 설정 과정들, 보안의 엔지니어들이 좀 설정을 해야 되는 아주 디테일한 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약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HTTPS를 쓰시는 고객들은 사전에 좀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들도 저희 파트너사가 대행해서 다 해드리게 됩니다. 이 작업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포가 다 되면 요거는 이제 리뷰 화면입니다. 어떤 도메인에 어떤 디도스 프로텍션, 그 다음에 커스텀 룰과 어떤 그룹,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룹이죠. 시큐리티 그룹의 얼럿과 디나인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그러니까 호스트 네임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도메인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으니까 넣을 수 있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라든지 테스터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개발의 테스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좋은 기능으로는 아카마이가 토르 네트워크 아시나요? IP 우회 프로그램. 토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핸드폰도 있고요. 내 IP를 숨기는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들어갈래, 영국을 통해서 들어갈래.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갱신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토르를 차단할 거야 라고 여기서 설정을 하면 토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사이트에서 다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리스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리스트나 지오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도스 관련해서 5초 만에 차단을 할 수 있는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은 IP로 많이 하거든요. IP 기준으로 5초 동안에 1초에 평균 몇 번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얼마에서 차단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럿으로 설정해서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우리 사이트는 1초에 5초 동안 5라는 인계치를 설정해서 그것들이 초과되면 차단할 거야. 나중에 이 설정을 D9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으로 바꾸게 되면 그 설정이 5초 만에 그 1초에 5개 이상 넘어가면 차단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커스텀 룰은 최대 10개까지 사용은 가능하고요. 보안 담당자 분들은 보안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면 내부적으로 인프라에 접근하는 어떤 다양한 요청들을 커스텀 룰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설정을 10개까지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핵심인 이제 와프 파이어월 기능인데요. 이 파이어월 기능은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카마이는 이 룰 자체에 6개의 그룹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룰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모드 시큐리티라는 좀 표준화된 룰 그룹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코어링을 하고 있어요. 룰이 하나의 와프 룰이 어떤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그룹을 걸쳐서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디도스랑 연결되어 있는 룰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죠. 근데 그 복잡한 룰을 그냥 하나로 차단하면 오탐이 많이 납니다. 정상적인 접근인데도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카마이는 이 룰들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카마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흐르는 아카마이 인터넷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의 약 30% 정도는 아카마이 망을 타고 있어요. 그만큼 아카마이가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룰에 대해서 몇 점을 부여해야 정상적인 사용은 통과시키고 공격은 차단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확보해서 약 90% 이상, 95% 이상
오탐률을 줄였습니다. 그만큼 룰에 관련해서는 자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AWS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서 이제 룰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안 전문가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 룰이 정말 제대로 된 룰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정을 할지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카마이는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이어월 기능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룰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확실한 오탐들이 좀 있습니다. 예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퍼럴은 체크를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에 특정 값들이 들어오면 예외 처리할 거야. 요 설정입니다. 쿼리 스트링이나 쿠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와프의 6가지 룰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리모트 파일 인클루전 이렇게 6가지의 그 와프 그룹을 갖고 있고요. 각각의 와프 그룹 안에는 여러 개의 룰들이 모여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조합마다 총점이 있습니다. 그 총점을 넘었을 때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은 아카마이가 요 WAP라는 제품 말고도 KSD라는 더 상위 제품에서도 같은 모니터를 쓰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141개의 룰이 디텍트 됐고요. 그 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5만 개가 걸렸어요. 그럼 그 5만 개가 하나의 룰이 아닐 거예요. 여러 룰이 섞여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여러 룰을 걸러내 줄 수가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있어서 필터 걸러서 이 룰들을 저희가 찾는 그 엔드까지 본 다음에 샘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보면 언제 어디서 몇 초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들어온 룰들에 대한 헤더값, 바디값 이런 값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격이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 개발자가 테스트하려고 들어왔다. IP나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정말 차단해야 되는 악성이다. 그러면 이 IP에서 바로 블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블랙리스트로 바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말고 이제 트래픽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보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별, 뭐 도메인별, 디도스 형태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기 보고서처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할 때 지금 이제 개념적으로도 많은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POC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트가 느린데 왜 느린지, 특정 시간에 느려지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하려면 저희 쪽 제품으로 이제 디텍트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걸어보고 어떤 유형의 요청들이 들어오는지 또 그 유형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공격성인지 저희가 리포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POC에 대한 분석 보고서의 예시인데요. 이건 서머리입니다. 어떤 룰에서 몇 프로의 디텍션이 있었고요. 어떤 국가에서 어떤 IP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리포트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정탐을 보고를 한 건데요. 특정 쿼리 스트링에서 인젝션, 아까 데이터 탈취에 가장 주가 되는 인젝션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젝션에 해당되는 쿼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1363번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 JSP 요청으로. 그래서 정탐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요거는 이제 리퍼러, 그러니까 스태틱한 컨텐츠예요. 스태틱한 확장자인데 리퍼러 값에 이런 쿼리 스트링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탐으로 저희가 예외 처리를 해드렸던 그런 예입니다. WAP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WAP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쉽게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출시가 됐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좀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더 상세한 기능들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 매니저 좀 이따가 설명드렸지만 본 매니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클라이언트 리퓨테이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카마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공격이 다른 고객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확실한 공격이라면 저희 쪽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해주는 클라이언트 리퓨테이션 기능은 더 상위 제품에서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도스 디텍션, 그러니까 디도스에 대한 버스트 기능하고 커스텀 룰이 좀 5개, 10개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려면 저희 상위 제품인 KSD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상을 좀 설명드렸고요. 제가 WAP를 어떤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서비스 관점에서 좀 이것들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 관점으로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서비스 관점으로 보면 가용성 물어보신 분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쪽을 통해서 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호흡이 더 생기니까 느려지거나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저희 아카마이는 100%를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카마이의 엣지 서버가 상당히 많고요. 그 엣지 서버에 대한 헬스 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엣지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거나 특정 엣지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더 보장을 잘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관제를 위해서 아카마이 아까 그 모니터링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보안 전문가들이 없으신 고객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어떤 보안 보고서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제 업체, 보안 관제 업체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 보안 데이터를 관제 업체에 보내고 보안 전문가가 보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보안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는 뭐 24시간 대응해드리는 거죠. 그런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고객들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아카마이 아까 그 리포트 기능들 다양히 갖고 있고요. 관제 업체를 통해서도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 경쟁사 대비 솔루션 비교인데요. 클라우드 보안 업체하고 비교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 일반적으로 뭐 포티넷이라든지 소포스 같은 일반 장비 업체, 그다음에 뭐 통신 아까 이제 인터넷 대피소죠. 우회하는 서비스를 비교를 했는데요. 대역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역폭은 뭐 10기가에서 150기가. 아카마이는 사실 아까 40테라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보안 제품을 많이 팔고 보안 업체하고 업체를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5초 이내에 디텍션이 되고 공격자는 아예 10분 동안 자동으로 차단된 이후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10분 이상을 날리지는 않거든요. 자신의 장비도 막히는데 계속 날리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의 양을 저희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되는 횟수는 많은데 그 차단 이후의 어떤 데이터가 공격자들은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역폭 부분에서 장비하고 차이점이 있고요. 장비는 이제 지속적인 추가가 돼야 되죠. 장소가 넓어지면 또 장소에 맞게 또 장비도 늘려야 되고 이제 아카마이는 이런 인프라를 한 번에 쓰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한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인텔리전스하게 보안 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계속 더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타 경쟁 솔루션하고 좀 비교가 되겠죠. 클라우드 업체인 AWS하고 비교해 보면 AWS의 이제 자체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격이 들어오면 오토 스케일링으로 이제 대역폭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마시키는 그러면서 서비스 장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들어온 거죠. 받아준 거죠. 아카마이는 들어가기 전에 맞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보안으로는. 그리고 비용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스케일 업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만 아카마이는 그 들어오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때문에 더 오히려 비용이 더 효과적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WLP에 대한 소개였어요. WLP 제품을 요즘 테스트하겠다고 POC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 보안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셨는데 WLP 제품을 POC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요즘 많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번 장표는 API 프로텍션이라는 KSD 안의 기능이에요. 게임사들이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발표이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좀 활용을 할 만한 보안 제품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REST풀이나 API XML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통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커머스 앱들도 이미지나 스태틱한 거는 도메인을 부르지만 그 안에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API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API를 전문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KSD 안의 기능이고요. 호출하는 과정에 API를 호출하는 과정을 저희가 막는 관점인데요. 이 기능은 아까 제가 그 WAP에도 설명드렸던 디도스라든지 IP 기준의 디도스를 막는다든지 이런 기능들로 대응이 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인증, API에 대한 인증이 없이, 그러니까 인증 없이 API를 운영하시는 업체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 인증을 저희 아카마이가 중간에서 인증을 정확히 제대로 거치는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쿼리스팅에 A는 1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A를 10만, A를 뭐 1000만, 아니면 A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A 안에 뭐 ABC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는 이런 파라미터를 다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런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검증을 거치지 못하면 공격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룰을 저희가 집어넣으면 그 룰에 디텍션이 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 거죠. 세 번째로 중간에 데이터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패킷을 분석을 해서 그 패킷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를 하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설정 부분인데요.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고 그 엔드포인트의 뭐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API의 어떤 헤더나 키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포맷, 데이터 API 포맷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포맷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들의 형태, 뭐 스트링인지 인티저인지 뭐 불륜 값인지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하게 되면 이 설정 이외에 데이터들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단된 어떤 내역을 저희가 히스토리를 보여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게임 업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을 사용하시는 API를 사용하시는 업체들은 저희 제품의 이 API 제품을 따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API 도메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이 적용되어야 되는 도메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도메인을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의 폴리시로 묶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API는 이 룰로, 그 다음에 사이트는 저희 클라우드 보안의 룰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보통 설계해서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본 매니저라는 아카마이의 제품이에요. 보옷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보안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디도스도 막고 룰도 다 막았어요. 정상적인 접속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라는 명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보시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이제 서치 엔진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뭐 테스팅을 하게 되거든요. 뭐 제이미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이미터라든지 그라인더 같은 툴로 뭐 초당 몇 번 날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봇들을 차단해주는 보안이 아니라 차단만이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봇 매니저가 저희 아카마이 제품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보안 제품은 디텍션하고 차단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봇 매니저는 액션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단도 할 수 있지만 드롭이라든지 슬로우 아니면 페이크 다른 쪽으로 돌려서 실제로 나는 봇 활동으로 어떤 정보를 탈취해 가려고 접속을 했지만 정상적인 접속처럼 그렇게 페이크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봇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아카마이는 이제 4개 단계로 감지하고 그 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리포트를 해야겠죠. 일단 봇 문제를 보면 유저 트래픽이 이제 63% 정상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죠. 서치 엔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웹 아카이브라든지 뭐 광고 이런 것들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어떤 접근 내 사이트에 1000명이 들어왔다. 그 1000명에 대한 것들이 정말 사용자 1000명이냐. 이제 자동 로봇 봇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의 분류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커머스 사이트를 아마 예를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라인이 그 봇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파란 라인이 전체 트래픽이거든요. 봇이 이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빨간 라인이 더 올라가고 파란 라인이 같이 올라간 이 구간들은 보면 봇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트래픽도 높아진 거죠. 봇이 갑자기 활동하는 기간에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 손실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봇들을 단순히 막기만 하면 변조해서 들어와요. 엄청나게 지능적이거든요. 봇 업체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 탈취를 단순히 갖고 오는 건 쉬운데 전문적으로 비용을 그러니까 정보를 탈취해서 그거를 비용으로 이제 팔아먹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데이터를 가져가는 어떤 방식 자체가 일반 사용자하고 똑같은 형태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능화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사용자인지 잘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봇 매니저가 해결책을 좀 제시하면 일단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 탐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카마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게 서치 엔진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사이트를 공격성인지 카테고리 다 분리하게 되고요. 그 분류가 되면 이제 이쪽 카테고리에 이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차단을 할 거야. 근데 그 차단도 다 차단하지 않고 50%만 차단할 거야. 50%는 뭐 슬로우 시킬 거야. 늦게 응답할 거야. 이런 관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모니터링 하게 되죠.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면 봇을 관리하면서 높은 사이트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서드파티 봇은 IT팀이나 내부팀에서 운영하는 봇은 웹 스캐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검색 엔진 크롤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봇 매니저가 일반 스탠다드가 있고요. 프리미어 제품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고객한테 들은 건데요. 경쟁사의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일반 PC에 봇으로 하면 이제 지능화돼서 그 상태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LTE 폰을 핸드폰 LTE 빠르니까 노트북에 물려요. 10대, 30대.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냥 가져가면 알기 때문에 기계가 가져가면 알기 때문에 매크로를 돌립니다. 마우스로 어디 가서 어디 카테고리 간 다음에 어떤 걸 누르고 그럼 어떤 데이터들이 진행되는 경로의 데이터들을 이제 다 쌓아서 가지고 경쟁사 데이터를 이제 훔쳐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용자가 움직이듯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일정하다는 거죠. 매크로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의 움직임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일정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본 매니저 프리미어가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이다. 휴대폰에서만 어떤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에 있는 자이로 센서 고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걸 감지해서 제자리에서 그냥 움직이는 움직임은 공격이다, 봇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본 매니저 프리미어에서 요 기능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매니저에 대한 요건 이제 아날리시스인데요. 본 매니저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그다음에 카테고리들을 필터를 할 수 있고 그 카테고리의 IP라든지 국가, 뭐 URL 이런 것들을 다 필터해서 봇들을 전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매니저도 아까 보안 WAP 제품처럼 POC를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디텍션을 서머리한 다음에 리포트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특정 IP 레인지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고객의 요청, 고객의 결정사항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들은 확실한 공격들만 들어왔으니까 차단을 한다든지 고객의 최종 결정을 통해서 차단할 건지 슬로우 할 건지 아니면 50%만 차단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고객은 아니지만 라쿠텐 같은 경우는 본 매니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데요. 라쿠텐은 특이하게도 모든 봇의 활동, 이 활동을 차단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효과가 약 30%의 트래픽이 줄었습니다. 차단 요 봇을 저희가 감지한 이 봇,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쓰시는데 그것들을 통과한 전체 트래픽에서 30%를 또 줄이신 거죠. 봇 활동을 줄이신 거죠. 그러면서 고객의 그 봇이 안 들어오니까 30%의 트래픽이 안 들어오니까 서버의 활용도 좋아지시고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 매니저 제품은 이런 아까 클라우드 보안의 더 상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클라우드 보안의 내용이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돼서 질문이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는 좀 테스트 해보셔야 된다. POC를 좀 해보시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영업을 통해서 찾아뵙고 더 자세한 설명, 그 고객의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